바로 소개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릴 사항은 우편 원격 훈련 과정의 심사 세부 사항입니다. 목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우편 원격 훈련 과정의 심사 개요, 우편 원격 훈련 과정의 심사 기준, 단계별 심사 기준과 주요 사례를 말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개요 부분입니다. 우편 원격 훈련 과정은 인쇄매체로 된 훈련 교재를 이용하여 훈련이 실시되고 훈련생 관리 등이 웹상으로 운영되는 직업력 개발 훈련입니다. 과거에는 보통 독서통신교육으로 많이 명칭을 얘기를 했었었고요. 우편통신교육이라고도 불리게 됩니다. 우편 원격 훈련 과정의 인정 요건으로는 사업주 직업력 개발 훈련 지원 규정에 나와 있는데요. 이 부분과 관련해서 훈련 기간과 관련해서는 2개월 이상일 것, 그리고 월 1회 이상의 평가를 실시하고 진행 단계 평가를 필수적으로 실시해야 되고요. 원격 훈련 자동 모니터링 시스템을 설치해야 되며 별표일의 원격 훈련 인정 요건을 갖출 것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원격 훈련 인정 요건에는 교강사에 대한 기본적인 요건뿐만 아니라 평가 수료 기준에 대한 부분, 그 다음에 평가 문항에 대한 세배수에 대한 내용도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훈련기관 담당자 여러분들께서는 이 규정에 대한 부분도 알고 계시는 것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과정인정 절차 부분입니다. 앞서 이제 인터넷 원격 훈련과 중복되는 부분은 최소화해서 발표를 드릴 예정이고요. 사업주 훈련과 근로자 개인 훈련을 둘 다 운영을 할 수 있는 우편 원격 훈련인데요. 사업주 훈련의 경우에는 과정 인정을 한국산업인력공단 지부지사에서 하실 수가 있으시고요. 근로자 개인 훈련의 경우에는 고용센터에서 과정 인정을 하실 수 있으십니다. 다음은 원격 훈련 과정의 심사 세부 절차 부분입니다. 절차와 관련해서는 인터넷 원격 훈련과 동일하고요. 최종 적합된 과정은 다음과 같은 ABC 등급으로 판정이 되게 됩니다. 각 훈련에 대한 등급은 최종적으로 훈련비 지원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차등 지원을 하게 되는 요소가 됩니다. 과정 심사 단계별 세부 항목은 크게는 형식 요건 심사와 1단계 심사, 2단계 심사, 3단계의 심사로 나뉘어져 있고요. 형식 요건 심사에서는 훈련 교재 등에 대한 접수, 그리고 과정 개요서에 대한 시스템 입력 부분, 그리고 심사 신청 유형 부분, 심사 신청 자료, 사업주 지원 교육 요건 준수 등의 여부를 심사하게 되고요. 1단계 심사와 2단계 심사는 인터넷 원격 훈련과 같은 내용을 심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가름하고 넘어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심사 신청 유형 부분입니다. 이 부분도 인터넷 원격 훈련과 형태는 동일하게 됩니다. 다만 이제 우편 원격 훈련 쪽에서 강조드리고 싶은 부분은 변경 심사에 해당되는 부분인데요. 적합된 과정에 있어서 동일 교재로 구성된 과정이 있는 경우에는 이 부분을 최초 심사로 절대 신청하시면 안 되십니다. 동일한 교재를 기준으로 판정을 하기 때문에 동일한 교재로 구성된 과정의 경우에는 반드시 변경 심사로 신청하셔야 되고요. 유효 기간이 종료된 경우에는 유효기간 연장 심사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부분이 좀 혼동이 되신다고 하신다면 그 사전에 심사 신청 유형 도식도를 확인하셔서 심사 신청을 넣어주시면 되시고요. 해당 내용은 자료집 156페이지 쪽에 도식화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참고를 해주시면 되시겠습니다. 네, 기타 심사 부분에 있어서는 상시 변경 심사와 훈련 변경 심사가 있는데요. 상시 변경 심사는 인터넷과 동일하게 진행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생략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훈련 분량 변경 심사와 관련해서는 뒷부분에서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변경 신고 부분입니다. 변경 신고 부분은 마찬가지로 우편 원격 훈련의 경우에는 교재의 표지 변경 사항에 대한 부분이라던가 LMS의 URL 변경, 수료 기준의 상향 등에 대한 부분은 공단에 직접 변경 신고를 하시면 되시고요. 내용적인 변경이 있거나 평가 문항에 대한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변경 심사로 심평원으로 진행해 주시면 되시겠습니다. 다음은 심사 자료 부분입니다. 심사 시스템의 이 과정 개요서를 통해서 8개의 총 탭이 제시가 되어 있고 자료가 제시되어 있는데요. 지금 1번부터 6번까지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는 기본적으로 모든 과정들에 해당되는 부분이고요. 7번과 8번은 NCS 적용 과정이거나 혼합훈련 과정의 경우에 해당되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뒤에 하위 영역으로 제시되어 있는 부분들은 각 영역에 따라서 첨부가 될 수 있는 자료들입니다. 특히나 이제 심사 자료와 관련해서는 훈련 교재가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요. 이 부분은 심사 자료의 각각 내용을 설명드리면서 훈련 교재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과정 개요서 부분입니다. 과정 개요서 화면은 다음과 같고요. 앞서 설명드린 총 8개의 탭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이 중에서 NCS 정보 부분의 탭과 집체 훈련 정보 부분의 탭은 NCS 적용 과정 그리고 혼합 훈련 과정에 선택을 하셨을 때만
노출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공통법정훈련에 대한 과정에 대해 있어서는 지금과 같이 공통훈련법에 대한 법조항을 작성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관련 법을 필수적으로 기재해 주시면 되시겠고요. 이 법정훈련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공통법정훈련과 업종별 법정훈련에 대한 기준은 인터넷과 동일합니다. 그리고 자격증 연계 과정의 경우에 있어서는 민간 자격이나 국가 자격 등에 대한 취득된 내용들이 연계된 게 있다고 한다면 그 내용도 함께 작성을 해주시면 되시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심사 이력 부분입니다. 가장 최근 이력을 기준으로 해서 작성을 해주시면 되시고요. 부적합된 과정의 경우에는 신청 및 부적합 사유란에 부적합 사유를 적어주시면 되시겠습니다. 그리고 변경 심사라거나 유효기한 연장 심사의 경우에는 주요 변경 내역 사항을 해당 란에 작성을 해주시면 되시고요. 혹시라도 그 내용이 양이 많다라고 한다면 별도의 파일로 업로드를 해주셔도 무관하십니다. 그리고 교수진이 혹시라도 5명 이상을 등록하시게 되시면은 왜 5명 이상을 등록하게 되시는지 구체적인 사유를 부적합 사유라는 부분에 적어주셔도 관계없으십니다. 다음은 교수진 등록 부분입니다. 교수진 등록 부분과 관련해서는 각 훈련 기관별로 별도의 이제 교수진 등록 부분이 있는데요. 이 부분은 시스템 담당자가 다음 설명 때 조금 더 설명을 해주실 될 거고요. 지금 교수진 등록과 관련된 화면 상황에서 지금 NCS 소분류 기준으로 교강사를 등록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예시해 보시는 화면의 경우에는 NCS 분류가 경영 기획으로 되어 있는데요. 해당 과정이 경영 기획의 어떤 한 분야에 해당되는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되시겠습니다. 그리고 원격 훈련의 교강사 요건에는 학력과 그다음에 현장 경력, 그다음에 직업력, 개발훈련 교사 자격에 대한 부분이 필수적인데요. 이 3개 중에 한 가지를 충족하는 것은 인터넷과 동일하게 되고요. 각각의 내용들은 관련 분야가 적절하게 드러나야 됩니다.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증빙 서류를 확인하게 되고요. 이 부분은 인터넷 기준과 동일하게 됩니다. 그리고 교광사 등록 확인서가 적용되고 있는데요. 과거에는 교광사 위촉 계약서라고 해서 기관마다 별도 사용하던 양식들이 있습니다. 근데 지금 현재로서는 교광사 등록 확인서를 필수적으로 제출할 수 있게끔 되어 있고요. 교광사를 등록하는 화면 안에서 지금 왼쪽에 버튼을 보게 되시면 교광사 등록 확인서 양식 다운로드라는 버튼이 있습니다. 이 양식이 공개되어 있기 때문에 훈련기관 여러분들께서는 해당 양식을 다운로드 받으셔서 작성을 해주시면 됩니다. 또 우편원격 훈련 과정의 경우에는 심사 등급과 관련해서 자체 교재 개발 과정과 그 다음에 이제 교강사 부분에 있어서 직접적으로 개발된 개발에 참여한 교수진이 훈련에 교강사로 참여하는 경우에 좀 더 이제 유리한 등급을 받으실 수 있으신데요. 관련 계약 내용에 대한 부분을 해당 부분에 같이 첨부를 해주셔도 되시지만 심사 등급 산정 정보 부분에 있어서 해당 내용의 정보를 같이 첨부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증빙 서류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는 학력과 경력에 대한 부분에서 연관되지 않다고 판단했을 때는 인정이 되지 않을 수 있고요. 혹시라도 이제 과정에 대한 부분이 세부 영역, 전문 영역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전공이라던가 석사, 박사 학위 증명서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관련된 논문 제목이라던가 세부 전공에 대한 부분이 조금 더 드러나게 제시를 해주시게 되면 2단계 심사를 진행하게 될 때 조금 더 유리하게 판단이 되실 수 있으십니다. 그리고 혹시라도 경력증명서를 제출하시는 경우에는 해당 담당자가 어떤 분야에서 직무를 했었는지 해당 내용을 좀 더 구체적으로 작성을 해주시게 되면 2단계에서 교수진이 관련 분야라고 판단이 됐었을 때 인정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조금 더 높아지실 수 있으십니다. 또한 이제 요즘에는 과정들 경우에 두 가지 분야 이상을 합쳐오는 과정들이 있으신데요. 각각을 충족하시는 교수진에 대한 정보들이 포함되어 있어야 합니다. 이 과정에 어느 한 분야만 가르칠 수 있는 교수진이 있다라고 하게 되면은 다른 분야에 대한 교수진이 포함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해당 과정은 최종적으로 부적합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교강사 심사는 현재 풀제로 운영되고 있고요. 심사를 통해서 적합받은 교강사만 활용이 가능하십니다. 그리고 이 교강사는 동일하게 변경심사 또는 상시변경심사를 통해서 교강사가 수시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앞서 설명드렸다시피 교강사 등록 5명을 초과할 시에는 해당 내용을 꼭 사유를 작성을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훈련 교재 부분입니다. 훈련기관 담당자분들께서 조금 이제 관심 있게 봐주셔야 되는 부분이시고요. 기본적으로 스캔 교재, 훈련 과정의 교재가 시스템에 등록되어 있지 않는다는 전제로 했었을 때는 심사용 교재와 스캔용 교재 각각 한 권씩 2권을 보내주셔야 합니다.
근데 혹시라도 신청하시는 과정이 이미 교재가 등록되어 있다고 생각이 되게 되시면 심사용 교재 한 권만 보내셔도 관계는 없으십니다. 단 기관 담당자께서 주의하셔야 될 부분은 동일판인지 사전에 확인하시고 심사용 교재만 보내셔야 됩니다. 혹시라도 판이 다르거나 발행일을 비교하셨는데 내용이 다르다고 하신다면 꼭 스캔용 교재까지 함께 보내주셔야 형식요건 반려 단계에서 반려 확정이 안 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박스에 보내시게 될 때는 훈련 교재 접수 목록을 항상 포함하게끔 안내하고 있는데요. 가령 이제 교재 박스에는 교재 접수 목록을 보내주시기는 하시지만 메일상으로는 보내주시지 않으신 경우가 있으십니다. 담당자분들께서는 박스로 배송을 해주신 이후에 대표 메일로도 해당 목록을 꼭 작성을 해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지금과 같이 교재 목록 양식에는 비고 부분이 있습니다. 반려된 과정 같은 경우에는 훈련기간 요청이 있을 시에 반려 과정에 대한 교재를 반송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다음 차수 또는 차후에 신청하실 계획이시라고 한다면 저희 쪽에서는 반려교재 같은 경우에는 보관을 하게 됩니다. 이 보관된 교재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저희 심평원에 이미 가지고 있다고 하게 된다면 담당자께서는 이 비고란에 몇 차에 반려된 과정의 교재가 심평원에 보관되고 있다라고 알려주셔야 하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혹시라도 누락하시거나 하시게 됐을 경우에는 저희 쪽에서는 확인할 방법이 없습니다. 이번 차수 같은 경우에도 1차 때 반려를 받은 과정이 있습니다. 근데 해당 과정은 스캔 교재를 미제출했었는데요. 2차에도 동일하게 스캔 교재를 보내지 않고 심사용 교재만 보낸 상황이 생겼습니다. 근데 해당 비고란에 아무런 내용도 적지 않아서 확인하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훈련기관 담당자들께서는 이게 하나의 저희 담당자와 소통 채널이라고 생각하시고 비고란에 해당 내용을 꼭 작성해서 보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반려된 과정의 교재라던가 심사 신청을 넣으셨지만 근본 차수에 심사 신청하지 않은 교재의 경우에는 저희 원격훈련 심사센터에서 1년간 보관하게 되고요. 그 이후에는 자동 폐기하게 됩니다. 심사가 완료된 훈련 교재 같은 경우에는 사회공헌 차원으로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지역 도서관에 기증을 하고 있음을 안내드리겠습니다. 다음은 훈련 교재 정보 부분입니다. 판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궁금하신 부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일단 가이드로 안내드릴 수 있는 부분은 초판과 1판은 1판으로 보고 있고요. 개정판, 증보판, 중판 이런 부분들은 2판으로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혹시라도 훈련기관에서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실 때는 심사 접수 기간 중이라던가 사전에 훈련기관에 저희 원격훈련심사센터에 전화를 주셔가지고 해당 내용을 문의하시고 답변을 받으셔도 관계없으시니까 항상 문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훈련 교재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판 정보는 항상 동일한 판을 심사용 교재와 스캔용 교재가 같아야 되고요. 자체 교재로 운영을 하시는 기관 같은 경우에는 자체 교재도 꼭 별도로 관리하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발행일이라던가 별도의 ISBN을 부여하신다던가 훈련기간 등록번호로 해가지고 교재를 관리하시다던가 다양한 방법으로 자체적으로 관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심사자료 부분입니다. 교수 학습활동서 부분과 LMS 구현 내역서인데요. 교수 학습활동서는 훈련 과정의 교수 학습활동을 체계적으로 정리한 지침서로서 우편 원격 훈련의 과정의 경우에는 보통 2개월 교재 2권으로 구성이 되게 됩니다. 이 교재를 바탕으로 훈련생은 학습이 이루어지게 되는데요. 어떠한 가이드가 없을 때 실제 학습 범위라던가 이런 부분들을 훈련생이 자율적으로 선정을 해야 됩니다. 하지만 교수 학습활동서를 통해서 1주차에는 어느 범위까지 학습자들은 학습을 하고 LMS의 평가 응시라던가 그 다음에 요약 정리 부분을 확인하고 개인 자기주도 학습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교수 학습 활동서는 인쇄물과 콘텐츠로 제작을 할 수가 있게 되고요. 지금 오른쪽에 보시는 화면은 교수 학습 활동서의 예시의 LMS 구현 내역서 부분입니다. 해당 부분이 어느 부분은 과정에 구현되어 있고 어느 부분은 LMS에 구현되어 있다는 표시가 되겠고요. 저희는 이 LMS 구현 내역서를 보고 LMS 상에서 훈련 기간마다 다르게 되어 있는 부분들의 위치 등을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과정 개요소 상에서의 교수 학습 활동서 등록 부분은 다음과 같고요. 훈련생에게 인쇄물로 제공하는 경우에는 PDF의 형태로 해서 제출을 해주시면 되시고요. 그리고 LMS에 탑재된 경우에도 PDF 형태로 해서 한 번 더 탑재를 주셔도 무방하십니다. 인쇄물로 되는 케이스의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PDF 형태가 있을 거고요. LMS 형태의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콘텐츠의 형태가 있습니다. 다음은 LMS 구현 내역서 부분인데요.
이 부분은 교수학습 활동서 부분과 그다음에 LMS 확인 위치 등 이런 부분들을 제시해 주셔야 되고요. 교수학습 활동서 내에 LMS 구현 내역서는 필수적으로 제시를 해주셔야 합니다. 다음은 LMS 부분입니다. 훈련생 URL 및 ID 패스워드는 총 5개를 제시를 해주셔야 되고요. 관리자 교강사 URL 및 ID 패스워드를 1개씩 제시해 주셔야 되는데요. 혹시라도 그 관리상의 이유로 제시를 해주시기 어려울 때에는 평가 파일 내에 별도 첨부 자료로 캡처를 해서 제출해 주셔도 무관하십니다. 실제 운영하는 사이트와 동일하게 제출 후 심사 자료를 제출해 주셔야 되고요. 심사 기간 동안에 모든 기능들이 확인될 수 있도록 해주셔야 합니다. 초기화 기능이 구현되지 않아야 되고 심사 기간 동안 볼 수 있어야 되는데요. 간혹 훈련 기간 중에 학습 기간이 설정이 되는 케이스들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2단계 때 부적합이 될 가능성이 높아지게 됩니다. 다음은 교강사 피드백 지침서 부분입니다. 교강사 피드백 지침서는 훈련 교강사가 훈련생들에게 어떻게 피드백을 해야 하는지 1차적인 가이드가 될 수 있는 부분들이고요. 과정 개요에 대한 부분이라던가 그다음에 평가 수료 기준에 대한 내용이라던가 구성에 대한 내용이라던가 개별에 대한 피드백이라던가 또 혹시 토론에 대한 부분을 어떻게 운영해야 되는지 이런 부분들이 포함되어 있고요. 이번에 이제 등급 부분에 있어서 상호작용이 강화되게 되면서 개별 교강사 피드백에 대한 부분은 해당 내용 부분에 추가적으로 작성을 해주셔도 되고요. 그다음 교강사에 대한 비용 가이드라인 지침에 대한 부분도 우편의 경우에는 교강사 피드백 지침서에 해당 내용을 추가적으로 기술해 주시면 되십니다. 다음은 심사 자료 부분의 평가 방법 및 수료 기준 부분입니다. 평가 활동 분량의 경우에는 구성된 평가 문항에 따라서 최대 훈련 분량에 대한 시간을 인정받으실 수 있게 되고요. 평가 파일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양식은 상단에 지금 2번 상단에 보게 되시는 우편 평가 내용 엑셀 파일이 탑재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이 가장 최신 양식이기 때문에 기존 양식을 한번 확인해 보시고 최신 양식이 아닌 경우에는 해당 양식을 다운로드 받으셔서 사용하시면 되시겠습니다. 각각의 월별 평가는 다음 란에 작성을 해주시면 되시고요. 총 평가 문항수는 3배수, 출제 문항수의 3배수가 되어야 합니다. 진행 단계 평가는 자유롭게 설계를 하시면 되시고요. 3배수에 대한 영향은 제한받지 않습니다. 다만 수료 기준상에 최소 10점에서 최대 30점까지 배점이 이루어져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평가 파일의 구성은 평가 개요와 평가 내용, 각 계열차 내용들이 들어가게 되고요. 진행 단계 평가, 그다음 평가 피드백 기능, 학습 동력 기능은 캡처로 제시를 해주시면 되십니다. 그리고 NCS 적용 과정의 경우나 혼합훈련의 과정의 경우에는 해당 내용을 작성한 부분에 추가적으로 작성해 주시면 되시겠습니다. 각 계열차에 대한 평가 양식입니다. 상단에 교재명이 작성되어 있습니다. 1계열차, 2계열차, 3계열차에 따라서 교재명에 대한 부분을 작성을 해주시고요. 이 부분은 어떤 교재에서 해당 문항이 출제가 되었는지 2단계 심사위원님한테 똑같이 전달될 수 있게 되게 됩니다. 평가 유형은 다양하게 작성을 하실 수 있으시고요. 그리고 NCS를 적용하시는 경우에는 해당 내용의 능력단위나 능력단위 요소를 추가적으로 작성을 해주시면 되시겠습니다. 진행단계 평가도 동일하게 상단에 과정명을 적어주시면 되시고요. NCS 적용 과정의 경우에는 별도로 작성하는 부분인데요. 차시명이라던가 교재명, 차시 목표 주요 훈련 내용을 조금 더 자세하게 작성을 해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집체 훈련 과정을 포함한 경우에는 집체에서 어떤 교수 방법으로 제시가 되어 있는지 해당 내용을 추가적으로 기술해 주시면 되시겠습니다. 조금 더 자세한 내용은 자료지 뒷부분에 부침의 내용을 확인해 주시면 되시겠습니다. 다음은 보충심화 학습 자료입니다. 이 부분은 훈련 기간이 선택적으로 제시를 해주시면 되시고요. 아까 설명을 들으셨겠지만 우편의 그 B등급 부분에서 스마트기기 활용 부분이 있습니다. 보충심화를 제공하시는 경우에는 스마트기기 활용으로까지 확인이 됐을 경우에 B등급이 인정되실 수 있으므로 활용을 해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훈련 교재를 등록하시는 부분에 보충심화 제공 여부를 별도로 U로 선택하시고 해당 내용을 추가적으로 작성하시면 되시는데요. 부교재가 있으신 경우에는 부교재도 저희 접수를 해주실 때 교재를 포함해서 제출을 해주셔야 하고 이 부분도 스캔용 교재와 함께 제출을 해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보충심화 자료를 문서로 제공하는 경우에는 해당 부분에 탑재를 해주시면 되시겠고요. 혹시라도 이러닝 컨텐츠라던가 멀티미디어 동영상으로 제시되는 경우에는 해당 링크를 제시하실 수도 있습니다. 다음은 형식요건 반려심사 부분입니다. 심사 진행을 위해서 기본적으로 갖추어야 될 내용을 심사하는 부분이고요. 우편 쪽에서는 훈련 교재,
제출에 대한 부분과 등록 관련 부분, 심사 자료에 대한 관련 부분, 사업주 지원 규정 요건에 대한 부분으로 심사를 하게 되고요. 심사 결과는 승인과 반려보안, 반려확정 동일하게 됩니다. 반려확정 시에는 동일하게 인터넷과 동일하게 해당 차수의 재접수가 불가하게 되고요. 반려에 대한 세부 내용은 자료집에 있는 내용으로 가름하도록 하겠습니다. 2017년도 형식요건 심사 영역별 반려 보안 비율입니다. 제일 많았던 부분은 심사 시스템 부분이지만 훈련교재와 접수, 신청 유형 부분에 있어서는 반려 확정이 되실 수 있기 때문에 훈련기관 담당자분들께서는 꼭 관심을 가지시고 숙지를 해주셨으면 부탁을 드리겠고요. 지금 훈련교재 부분과 관련해서는 교재 미제출 사항이 제일 많았습니다. 교재 미제출 사항이라는 것은 스킨 교재를 제출하지 않으셨던 부분들입니다. 그리고 접수 부분과 관련해서 심사의 이력 부분이었는데요. 아까 설명드렸다시피 변경 심사를 신청해야 되는데 최초 심사를 신청하는 경우가 있고 유효기간 변경 심사를 신청해야 되는데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유효기간 연장 심사를 신청해야 되는데 변경 심사를 신청해야 되는 케이스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심사 시스템과 관련해서는 작성 오류된 부분들이 많이 있었고요. LMS와 관련된 부분들에 있어서는 LMS의 과정을 미탑재해서 해당 내용을 볼 수 없었던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평가 파일과 관련해서는 평가 개요에 있는 문항수와 해당 내용들이 달랐을 경우에 반려사항들이 있었습니다. 1단계 심사 부분에 대한 부분은 직무 수행 적정성과 원격 훈련 적정성, 훈련 등급 적정성으로 인터넷과 동일하게 되고요. 이 부분은 생략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심사 기준과 관련해서는 직무 수행 적정성은 교양 증진에 대한 부분과 취미 오락 스포츠, 그리고 건강 증진, 일반적인 재테크 사항, 이런 부분들은 부적합될 수 있습니다. 이제 관우 리더십이라든가 커뮤니케이션 과정이라든가 대인관계 과정이 부적합되는 케이스들이 있는데요. 이런 과정들에 대한 교재 내용을 보게 되시면 이 부분이 직무의 능력 향상이라기보다는 개인의 자기개발 쪽에 좀 치우친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사례적으로는 직장과 관련된 내용들이 많이 있으면 조금 더 적합을 받는데 유리하실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내용들은 내용적인 부분을 좀 판단하고 적부가 판단된다는 점 인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원격 훈련 적정성 부분은 앞서 인터넷과 설명한 부분과 동일함으로 넘어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훈련 등급 적정성 부분입니다. 이 부분도 앞서 제도 개편상에서 한번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인터넷과 동일하게 훈련 등급을 적용받게 되고요. 바뀐 기준 같은 경우에는 지금 대분류가 기존에 6개였던 부분에 있어서 5개로 줄어들었던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C등급 관련해서는 활성 과정 부분이 추가되었고요. 그 다음에 학습 지원 강화 부분에 있어서 동일하게 상호작용 부분과 교강사의 피드백 활동이 강화되었습니다. 그리고 우편원격 훈련 같은 경우에는 기존의 16년도에 주차별 학습 활동과 보충 심화 자료를 스마트 기기로 활용하는 부분을 인정을 해줬었는데요. 근본에 다시 해당 내용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보충 심화 자료만 B등급이 인정될 수 있도록 개선이 되었습니다. 공급 정도 내용과 활성 키워드 내용은 인터넷과 유사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스킵하도록 하겠습니다. 산업 현장성 부분에 있어서도 NCS 적용 비율의 경우에는 인터넷 기준과 동일하게 되고요. 해당 각 차시별로, 주차별 내용별로 해당 NCS 능력 단위에 대한 요소를 반영을 해주시는 부분으로 생각해 주시면 되시겠습니다. 네, 학습 지원 강화 부분에 있어서는 상호작용의 A등급 부분만 설명을 추가적으로 드리겠습니다. 아까 설명드렸다시피 교강사 피드백 지침서에 교수진에 대한 피드백 활동을 좀 더 자세하게 작성해 주시면 되시겠고요. 개별화 맞춤화된 상호작용뿐만 아니라 상호작용에 따른 교강사 활동에 대한 부분도 추가적으로 기술을 해주셔야 하고요. 교강사 비용 지급 가이드라인에 대한 부분도 이 해당 교강사 피드백 지침서에 해당 내용을 포함해 주시면 되시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우편 원격 훈련 쪽에 있는 교수 설계 특화 과정 부분입니다. 훈련 기간 중에는 자체 교재와 구매 교재를 각각 운영하시는 경우가 있으실 텐데요. 자체 교재의 경우에는 개별 훈련 기관께서 직접 개발한 교재가 되실 거고요. 구매 교재의 경우에는 시중에서 유통되고 있는 교재를 말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구매 교재 중에서 타 훈련 기관이 이미 개발한 교재를 사용하는 경우에도 구매 교재로 볼 수 있습니다. 자체 교재의 경우에는 실제적으로 저자와 지필진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실제 심사 신청을 하는 기관과 내용에 대한 개발 계약이 이루어져 있는지 증빙 확인이 필요하게 되고요. 이런 부분들은 심사 때 함께 제출을 해주셔야 인정을 받으실 수 있으십니다.
그리고 집체훈련 포함 과정의 경우에도 A등급으로 인정을 받으실 수 있으시고요. 우수한 교수 설계가 반영이 되었는가라는 부분에 있어서는 자료집의 192페이지를 참고해 보시게 되면 자체 규제 내 교수 설계 반영 예시 부분이 있습니다. 해당 내용을 포함해서 아까 내용 집필해 주신 내용 전문가가 교수진으로 들어와 있으시게 되신다면 해당 등급은 A등급을 받으실 수 있으십니다. 평가 부분은 인터넷과 동일함으로 넘어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단계 심사 부분입니다. 2단계 심사 부분의 영역은 인터넷과 동일하게 되고요. 각각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는 간략하게만 설명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우편 합격 훈련의 훈련 분량은 기본적으로 2개월이 돼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2개월에 대한 분량을 심사하는 방법에는 훈련 교재와 교수 학습 활동서, 그 다음에 보충 심화 자료까지 포함해서 분량을 산정하게 되고요. 각각에 대한 영역의 판정은 적합과 부적합, 그리고 3개월 이상인 경우가 3개월 이상의 훈련이 분량이 부족한 경우에는 분량 조정이 될 수 있습니다. 다음은 평가활동 훈련 분량 인정 부분입니다. 앞서 이제 설명드린 심사 신청 유형 부분에서 뒷단에서 좀 더 자세하게 설명드리려고 했던 부분이고요. 인터넷의 경우에는 16시간 이상이 돼야지 최대 2시간, 평가활동 횟수에 따라 2시간까지 인정받을 수 있는데요. 우편 합격 훈련의 경우에는 기본 2개월 이상이고 32시간이 2개월이기 때문에 평가 횟수가 또 월별로 1회, 2회, 2개월 차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평가에 대한 문항수에 대한 기준일만 충족하게 되신다면 최대 2시간까지 평가활동의 분량에 대해서 인정받으실 수 있게 됩니다. 시험 단독 출제인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기준이 적용받을 수 있게 되고요. 과제 단독의 경우에는 과제가 3문항 정도 출제가 돼야 합니다. 다만 이 과제 3문항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는 2단계에서 추가적인 질적 심사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 과제에 대한 각각의 분량, 평가에 대한 분량들이 1시간 내에 풀 수 있는 내용의 질적 수준인가를 추가적으로 판단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시험과 과제를 혼합한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기준에 따라서 1시간까지 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기준은 1개월을 기준으로 해서 말씀드리는 사항이고요. 우편은 2개월이기 때문에 각각 적용받는다고 생각하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다음은 이제 예시 사례인데요. 이 부분은 넘어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단계 심사의 부분에 있어서는 학습계획 활동과 학습 수행 활동, 평가 참여 활동, 이 3개의 활동이 있고요. 그 다음에 NCS 적용 과정의 경우에는 NCS 적정성까지 심사를 하고 있습니다. 오리엔테이션 및 학습계획 수립 부분에 있어서는 학습 로드맵과 학습 방법 및 수료 기준, 교수진이 적정한지 심사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학습 목표라던가 훈련 대상이 적절하게 제시되어 있는지 확인하게 됩니다. 학습 수행 활동에서는 차시별 학습 준비 내용이라던가 교재 학습에 대한 내용, 그리고 학습 정리 부분이 요약 정리가 되어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확인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최신성이라던가 법 개정 사항 등에 대한 부분도 이 부분에서 같이 심사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네, 평가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는 적절한 평가 방법을 사용하고 있는지, 그리고 정답이나 해설에 오류가 없는지, 채점 기준은 적정한지 이런 부분들을 심사하고 있습니다. NCS 적정성 부분과 관련해서는 NCS 적용 과정과 관련해서 세분류가 적정한지, 능력 단위 요소가 반영이 되었는지, 반영 비율은 등급에 따라서 적절한지 이런 부분들을 확인하게 됩니다. NCS 편성 부분과 관련해서는 자료집 붙임 부분에 있어서 NCS 편성 가이드 부분을 꼭 확인해 주시고 구성을 해 주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혹시라도 어려움이 있으시게 된다면 원격훈련심사센터에 문의를 해 주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다음은 2단계 심사 주요 사례입니다. 2017년도 기준으로 각 영역별로 주요 부적합 사례를 확인해 봤는데요. 학습 계획 활동에서는 교수진 적정성 및 LMS 부분, 그리고 교수학습 활동서 등의 교수진이 상이한 부분들이 주요 사유가 많았었고요. 그 다음에 LMS에서 오리엔테이션이 출력되지 않는 경우가 있었었고요. 드물게 학습 목표가 상이한 케이스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학습 수행 활동에서는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겠지만 법 개정사항에 대한 부분이 반영되지 않거나, 그리고 최근 산업이라던가 업무 현장에 대한 부분을 반영한다고 해놓고 나서 반영되지 않았던 그런 케이스들이 있었었고요. 그 다음에 학습 수행 활동에서 진행단계 평가를 보게 되는데요. 이런 진행단계 평가에 오류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평가 참여 활동 부분에 있어서는 앞서 수행 활동에서 법에 대한 내용이 반영되지 않은 부분을 똑같이 평가해서 출제를 하고 있어서 해당 내용이 같이 부적합된 사례가 있었고요. 평가에서는 평가문항 오류, 그리고 LMS와의 평가문항 출제 상위, 그리고 평가가 응시가 되지 않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이 부적합 사유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사례입니다. 학습계획 활동 중 교수진이 적정하지 않은 사례인데요.
해당 내용의 학습 목표를 보게 되시면 좀 자세하게 보이지 않는데 선박과 관련된 종류 구조와 그 다음에 선박 건조에 대해 활용할 수 있다는 부분을 학습 목표로 서술하고 있습니다. 근데 실제 지금 제시된 교수진의 경력과 학력 내용을 보게 되시면 지금 학력 같은 경우에는 화학공학과 산업공학을 전공하고 계시고요. 경력 같은 경우에는 품질관리 부분에 중점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교강사가 선박에 대한 종류와 구조 그리고 선박에 대한 건조 부분을 설명한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부적합이 된 사례입니다.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반드시 교강사가 해당 과정에 전문성이 있다는 부분을 최대한 훈련기관께서 증빙을 해주시게 되면 2단계 심사위원님께서 해당 내용을 모두 다 확인하시고 인정이 되실 수 있으십니다. 다음은 훈련 목표 및 훈련 대상이 적정한가 부분입니다. 이 부분의 사례는 기존에 있던 사례인데요. 의료인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과정이 이루어지게 되는데 훈련 목표 부분이 모든 내용을 다 서술하는 형식으로 되어 있고 산업 현장에 대한 내용을 서술하는 형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목표는 그 훈련 목표를 달성하는 내용으로 간략하게 제시가 되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서술식, 나열식으로 되어 있는 부분이 있어서 부적합이 된 사례입니다. 다음은 최근 산업동 업무 현장에 대한 현황 추이를 반영하지 못한 과정입니다. 내용적으로는 최신의 품질 관리에 대한 내용을 반영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제시를 해주셨는데 실제적인 2단계 심사에 가서 내용을 확인해 보니까 최신 품질 관리를 파악할 수 있는 IS 9001 품질 경영에 대한 내용이 최근 걸로 반영되어 있지 않은 사례였습니다. 다음은 이제 평가에 대한 부분인데요. 지금 평가 파일로 제출해 주신 내용에서 진행 단계 평가는 각각의 1, 2, 3번으로 모든 문제들이 다르게 출제되어 있습니다. 근데 실제 LMS를 확인해 보니 동일한 문제가 중복돼서 출제가 된 상황입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부적합된 사례입니다. 다음은 시험 시간 부분입니다. 시험 시간 부분과 관련해서 지금과 같은 케이스는 전체 출제 문항은 5문항을 출제를 하고 있습니다. 옆에 오른쪽에 빨간색으로 표시된 부분에 5문항이 제시되어 있는데요. 실제적으로 시험 시간은 120분입니다. 과다하죠. 그래서 최종적으로 부적합된 사례입니다. 아까 1시간 기준으로 20문항에 대한 부분을 기준으로 말씀드렸습니다. 다음은 이제 훈련기관 담당자분들께 제가 이제 부탁드리고 싶은 사항인데요. 일단 관련 법령을 잘 알아주셨으면 합니다. 사업주 훈련을 운영하시는 경우에는 사업주 지원 규정을 꼭 확인하시고 숙지하셨으면 좋겠고요. 근로자 훈련에 대한 부분을 운영하시게 된다면 근로자 지원 규정에 대한 부분을 꼭 확인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심사 신청 유형과 관련해서 반려 확정이 되는 케이스들이 있기 때문에 156페이지에 심사 신청 유형 도식도를 확인해 주시고 심사 신청을 꼭 부탁드리겠고요. 심사 등급별 세부 항목이라던가 심사 기준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는 자료집 내용을 주로 확인하시되 혹시라도 이해가 안 되시는 부분이 있다라고 하게 되면 심사센터에 문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집체훈련 포함 과정과 NC에서 편성 가이드 부분은 각각의 과정을 설계하실 때 참조해 보시면 되시겠고요. 혹시 우편 원격 훈련 신규 기간의 경우라면 우편 원격 훈련 과정에 대한 운영 표준안이 있기 때문에 해당 내용을 보게 되시면 직접적인 전체적인 과정의 구성이라든가 설계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가이드가 있습니다. 이 부분을 참고하셔서 심사 신청을 넣어주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